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이번에 9위입니다. 살기 위해 시작된 잔혹한 연쇄살인, 간 파먹는 남자. 가깝지만 가장 먼 곳이기도 한 북한. 그런데 폐쇄적인 북한 사회에서도 암암리에 퍼져나와 전 세계를 경악하게 만든 역대급 연쇄살인이 있습니다. 함경남도 신포시에 살고 있는 40대 박명식 씨. 그에게 한 가지 걱정거리가 있었습니다. 바로 수년째 차도를 보이지 않는 간경화. 유명한 의사를 찾아도 백방수소문에서 좋다는 약을 써봐도 점점 더 짙어만 가는 병세. 그런데 옛날에 용한 점쟁이를 알아. 아주 점을 똑대기 잘 보더라고. 하하하. 우연히 듣게 된 직장 동료의 말. 박명식 씨는 결국 그 점쟁이를 찾아갑니다. 내 간경화가 너무 심해서 언제 죽을지 모릅니다. 제발 살 수 있는 방법 좀 알려주시라요. 사람의 간을 먹어야 그 간경화가 나. 그리고 젊은 사람의 간일수록 더 좋지. 박명식은 그게 대체 말이 되는 소리냐며 그 자리를 박차고 나옵니다. 하지만 병세가 점점 더 심해지자 어차피 죽을 바엔 점쟁이 말대로 해보기라도 하자! 라는 17세기, 결심을 하고 19세기야. 합니다. 1990년 4월 그는 농촌에 봉사활동을 하러 온 학생들을 범행 대상으로 삼게 됩니다. 잠든 한 학생의 입을 틀어막고 준비한 흉기로 급소를 공격합니다. 과연 그는 살인에 성공을 했을까요? 실패했으면 좋겠다. 며칠 뒤 심하게 훼손된 한 학생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그렇습니다. 간이 없는 시신이었죠. 며칠 후 그는 20대 여성을 또 살해. 그 뒤 6개월 동안 무려 10건의 살인을 저지릅니다. 자기가 살자고. 하지만 결국 그의 엽기 행각은 덜미를 잡히고 맙니다. 그때도 그는 13번째 살인을 저지르던 중이었습니다. 그에게 붙잡힌 학생이 소리를 지르며 저항하자 살인범 잡기에 혈안이 되어 있던 주민들이 힘을 모아 도망가던 박 씨를 붙잡는 데 성공한 거였죠. 결국 그해 10월 그는 사형 선고를 받아 얼마 뒤 사형을 당했고요. 점쟁이 역시 약 15년간의 노동교화형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8위 공개합니다. 어느 잔혹한 유령 이발사 이야기. 인도 북부에 위치한 하리아나주. 이곳에 살고 있는 53살의 수니타 데비는 아주 섬뜩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갑자기 눈앞에 발생한 강한 불빛에 놀라 의식을 잃고 쓰러진 사이 누군가에 의해 그녀의 머리카락이 모두 잘려난 겁니다. 뭐야? 그리고 이틀 뒤 이웃인 아샤 데비 역시 수니타와 똑같은 경험을 하게 됩니다. 짧은 찰나의 순간에 범인은 욕실에 들어와 아샤의 의식을 빼앗고 머리카락을 자른 뒤 마치 겁을 주듯 바닥에 던져놓고 유유히 사라져버린 겁니다. 내가 죽일 수도 있었는데 이 정도 하는 거야 라는 느낌 받았겠죠. 머리만 자르고 봐주는 거야? 뭐 이거도 아니고. 그 순간에 진짜 오만 생각 다 들었겠다. 그렇죠. 이에 경찰은 곧바로 수사에 착수. 다행히 피해자들이 아득한 의식 사이로 범인의 모습을 기억해 드디어 사건의 실마리가 풀리나 싶었습니다. 그런 범인은 밝은 색깔 옷을 입은 노인이었어요. 무슨 말이야? 내가 본 범인은 젊은 여자였다고. 범인에 대한 피해자들의 엇갈린 증언, 그리고 하리아나주를 기점으로 인근 라자스탄주, 수도인 델리에서도 이 기이한 사건이 발생하기 시작을 했고요. 점차 범행이 확대되자 주민들 사이에선 범죄 조직의 소행이다, 주술사가 저주를 내린 것이다 라는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또 일부 지역 주민들은 직접 자경단을 꾸려서 유령 이발사를 찾는다며 흉기로 무장한 채 낯선 사람들을 위협했습니다. 지금까지도 밝혀지지 않은 유령 이발사의 정체, 과연 실체가 있는 걸까요? 자,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7위를 공개합니다. 피로 얼룩진 유토피아, 데빌 아일랜드. 1906년 멕시코의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은 태평양에 위치한 무인도 클리퍼든 섬에 대한 실효적 지배를 인정받기 위해 섬에 등대를 건설하고 책임 장교인 라몬 아르노를 필두로 13명의 군인과 아내 그리고 하인들을 보냈습니다. 이들은 클리퍼든 섬을 유토피아로 만들기 위해 많은 땀을 흘렸고요. 그 결과 1914년 섬의 주민은 무려 100여 명으로 늘어났는데요. 그런데 1910년에 멕시코 혁명이 일어나면서 이들을 섬으로 보낸 포르피리오 디아스 대통령이 사임됐고요.
이윽고 섬의 정착민들을 방치, 나몰라라 하게 됩니다. 버림받은 처지가 된 주민들, 결국 영양 부족으로 괴혈병을 앓으며 하나둘 목숨을 잃기 시작했고요. 식량을 구하기 위해 바다로 나간 책임장기와 섬의 남자들은 카누가 침몰해 모두 사망하고 맙니다. 이제 클리퍼든 섬에 남아있는 주민들은 모두 여자들과 아이들뿐. 그런데 이 절망적인 상황에 등장한 한 남자. 무리와 떨어져 홀로 절벽 아래 오두막에 살았던 등대지기 빅토리아노 알바레즈였습니다. 이때부터 유토피아를 꿈꾸던 클리퍼든 섬은 지옥의 섬으로 변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섬의 왕을 자처하며 모든 여자를 성노예로 삼았고요. 자신이 소지한 소총 한 자루만 남기고 다른 무기는 모두 바다에 버린 후 자신을 거역한 사람들을 무자비하게 살해하기 시작합니다. 빅토리아노는 책임 장교의 아내였던 엘리시아를 자신의 아내로 맞이하겠다고 하는데요. 그런데 이때 엘리시아는 굶어 죽던 아니면 빅토리아노에게 죽게 되는 건 매 한 가지다. 결혼을 준비할 시간을 달라고 한 뒤 빅토리아노가 방심한 사이 남겨진 사람들과 함께 도끼와 망치로 그를 죽이고 맙니다. 그런데 그때 해안선 너머에 있는 미국 상선 요크타운 호가 이들 앞에 나타난 겁니다. 결국 엄마와 아들 페드로는 다른 생존자들과 함께 그곳을 빠져나올 수 있었습니다. 다행이네. 이게 만약에 한국에서 제작이 된다면 빅토리아노 후보 누굽니까? 쉽지 않네요. 마동석 어때요? 마동석. 왜냐면 그동안은 너무 이제 호감 연기만 해오셨는데 네. 아예 그냥 악역이야. 저는 굉장히 좀 약간 여리여리하지만 뭔가 그 안에 뭔가 그 에너지를 숨기고 있는 누구? 조우진 배우. 조우진 씨. 저는 요즘에 조우진 그 말. 님의 연기에 좋다. 이제 푹 빠져 있거든요. 그래요. 저희 셋은 조우진 씨로 예. 축하드립니다. 노래를 하겠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자,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6위 공개합니다. 사라진 10년 나를 찾아줘. 이탈리아 남부의 한 마을 운전 중이던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는 음주 단속 경찰을 만나게 됩니다. 잠시 검문 있겠습니다. 어딘가 모르게 불안하고 떨리는 눈빛의 조르다노. 그런데 그때 여기요. 저 뒷좌석의 아이는 누굽니까? 아들인가요? 아무 대답도 하지 않는 조르다노. 결국 조르다노는 경찰과 함께 집으로 향했는데요. 그런데 경찰은 그의 집에 들어서자마자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뭐냐 또. 온 집안은 쥐와 벌레로 들끓었고 심지어 화장실도 플라스틱 양동이뿐.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이 지옥 같은 곳에 온몸이 찢기고 멍든 채 묵혀있는 여자와 날로 보이는 어린 소녀가 함께 있었다는 겁니다. 이거 뭐야 또. 아니 이게 도대체 무슨 상황이에요 이게. 지난해 11월 이탈리아 전체를 큰 충격에 빠뜨린 이 사건. 지난 11월. 얼마 안 됐네요. 지난 11월이요? 그렇습니다. 이 비극의 시작은 1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이탈리아 남부 지젤리아 근처의 한 시골 마을에 루마니아 출신의 19세 소녀가 일자리를 구하기 위해 찾아왔는데요. 이 소녀가 찾은 일자리는 불치병을 앓고 혼자 사는 한 부인의 간병인 자리. 하지만 부인의 병색은 점점 악화되어 갔는데 그런데 그때 오랜 시간 집을 떠나 있던 부인의 남편 알로이시오 조르다노 씨가 돌아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안타깝게도 부인은 남편이 돌아온 지 얼마 되지 않아 결국 세상을 떠났는데요. 간병인 소녀에게 조르다노 씨는 당분간 지낼 장소를 마련해 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녀가 도착한 곳은 털어빠진 오두막집 앞. 이때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소녀는 도망치려고 했지만 조르다노 씨에게 그대로 감금당하고 맙니다. 조르다노, 그의 정체는 알고 보니 여성 유괴 및 성폭행 혐의로 5년형을 선고받고 수감됐다가 풀려나 집을 오랜만에 찾아왔던 남자였던 겁니다. 자, 그리고 19세 소녀가 29이 될 때까지 무려 10여 년이나 흘러서야 세상에 알려진 지옥. 한 남자의 비뚤어진 욕망으로 짓밟힌 한 소녀의 10년. 그 시간은 그 무엇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을 겁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5위 공개입니다.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 2011년 9월 어느 날 리양시의 한 경찰서로 한 여성이 뛰쳐들어옵니다.
살려주세요. 지금 지하 감옥에서 탈출했어요. 거기에 다른 여자들도 더 있어요. 여자와 함께 급히 찾은 인근의 한 아파트. 평범해 보이는 아파트 외관과는 달리 지하에는 감옥으로 개조된 지하실이 존재했습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건 그곳에 3명의 여성이 갇혀 있던 겁니다. 저렇게. 그렇게 그녀들의 존재와 함께 2011년 중국을 경악해 만든 사건의 전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피의자 혐의는 고의 살인, 강간, 집단 매춤, 불법 감금, 마약 제조, 음란물 유포 등입니다. 이 엄청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은 단 한 사람. 그의 이름은 리하오. 리양시 품질 및 기술 관리국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이었던 건데요. 그는 함께 일하는 동료들 사이에서도 늘 평판이 좋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완벽한 모습 뒤에 가려진 엽기 행각들. 아내에겐 야간 업무를 한다며 집을 나선 뒤 그의 발길이 향한 곳은 지하 감옥. 그곳에서 그는 자신이 납치한 여성들에게 폭행과 강간을 일삼았고 그러던 2011년 9월 많은 돈이 필요했던 리아오는 여성들에게 성매매를 시켰는데 감시가 허술한 틈을 타 한 여성이 탈출했고요. 경찰에 신고하며 그의 범죄가 세상에 알려지게 된 거죠. 인간의 탈을 쓴 짐승. 이 말이 그냥 딱 맞는 인간이네요. 인간이 가져서는 안 될 잔혹한 양면성. 완벽한 공무원의 이중생활이었습니다.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 이번엔 4위를 봅니다. 수취인 불명 그 섬의 미스터리. 캐나다 세일리시 해안의 제다이아 섬을 찾은 한 가족. 천혜의 자연을 만끽하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던 그때 어디선가 들려온 비명 소리. 이 가족이 발견한 물체의 정체, 말 그대로 잘린 발이었습니다. 당시 제다이아 섬을 찾은 가족이 발견한 운동화는 양말을 신은 남성의 오른발이 들어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로부터 일주일 후 인근의 가브리올라 섬에서도 또 다른 남성의 오른발이 발견되더니 무려 12년 동안 운동화를 신은 잘린 발이 18개나 발견되고 맙니다. 그런데 정말 더 의아하고 미스터리한 점은 발견된 발은 딱 복숭아 뼈 위치까지 잘려져 있었으며 운동화를 신었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요. 아우, 웬일이에요. 이게 우리 저 한강에서 이런 일이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복숭아 뼈까지만 잘린 진짜 너무 무서운데요? 운동화 신는 발들이 막 18개가 발견됐다고 생각해요. 오, 어머, 다리도 못 건널 것 같은데 그러면? 이게 어디서 온 거야? 왜 그러는 거예요? 결국 캐나다 연방 경찰은 대대적인 조사에 나섰지만 안타깝게도 그 어떤 단서도 찾지 못했고요. 그렇지 않아도 잘린 발들이 혹시나 근처에서 풍랑을 맞은 어부나 여객기 사고의 희생자라고 추정해서 일일이 DNA 조사도 해봤지만 대부분 신원을 확인하지 못했다고 하는데요. 매년 잘린 발이 나타나는 공포의 해변. 영화한다면 캐스팅하시겠습니까? 자, 일단 제가 2개 남았고요. 한 기자님은 하나입니다. 간절하게 하나 남아 있습니다. 이 순위에서 이제 한 기자님이 나오면 저와 같이 조기종영. 그렇죠. 제가 여기서 그냥 저희 기사에 대해서 하나만 간략하게 좀 미리 설명드리겠습니다. 뭘요? 지금 남아있는 이 기사가 오늘 딱 맞는 1위 기사입니다. 자, 그러면 충무로를 집어삼킬 실화 사건 19 스릴러 편입니다. 3위 공개. 잘 보겠습니다. 축하합니다. 행방불명된 등산객을 찾기 위해 홋카이도 다이세츠 산 위를 날던 경찰 헬리콥터. 순간 기묘한 문양을 발견합니다. 그 문양은 바로 SOS라고 쓰인 구조 문자였죠. 그리고 실종된 등산객이 무사히 구조되면서 안도의 숨을 내쉰 그 순간 그는 경찰 조사에서 이 SOS 문자를 쓴 적도 본 적도 없다고 대답합니다. 또 다른 실종자를 찾기 위해 산속을 샅샅이 뒤진 경찰. 그러던 어느 날 SOS 문자 인근에서 유골의 파편과 카세트 테이프, 소형 녹음기가 든 가방을 발견합니다. 그리고 그 테이프 속에는 한 남자의 목소리가 녹음돼 있었는데요. 그 속에서 들려오는 건 누군가의 다급한 외침, 한 남성의 목소리였습니다. 왜 그래요? 그렇게 경찰은 유골과 유류품을 테이프 속 남자의 것으로 판단했는데요. 하지만 여기서 의외의 상황이 벌어집니다. 바로 유골의 신원이 여성이었던 거죠. 어머, 남자 아니었어? 게다가
벼랑 위에서 움직일 수 없다라는 저 다급한 외침. 하지만 SOS 문자 인근 그 어디에도 벼랑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당시 행방불명자를 대상으로 대대적인 수사를 펼쳤고요. 결국 두 연인의 신원을 확인해냅니다. 우여곡절 끝에 사건이 해결되면서 경찰은 유가족에게 유류품을 전달하는데요. 그런데 이 목소리는 우리 애가 아니에요. 뭐야 또. 테이프 속 목소리는 행방불명된 남자가 아니라는 거였죠. 뭐야 또. 나오는 사람 몇 명이야. 결국 정체를 알 수 없는 제3의 인물이 등장하면서 수사는 또다시 미궁에 빠지는데요. 지금까지 일본 최대의 조난 미스터리로 불리는 이 사건. 과연 그 남자의 정체는 무엇이었을까요?